모두가 행복한 날입니다. 아침에 발표되었던 PPI의 공포를 시장이 힘을 합쳐서 이겨냈고요. 그쵸, 보시다시피 놀라운 V자 반등 어제부터 시작이 되었죠. 더불어서 테슬라도 갔고요. 더 놀라운 것, 오늘 급등한 종목 가운데 1000% 종목이 나왔다는 겁니다. TDIC인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종목이 어저께 미즈노에서 추천한 종목이었다는 거죠. 많은 이들이 VIP 멤버십에 가입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자, 오늘은 테슬라 소식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445.27 플러스 2.73%로 마무리가 되었고, 애프터마켓에서도 447 방금 딱 찍었죠. 0.39% 오르면서 3%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도대체 테슬라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테슬라가 상승한 데에는 세 가지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어제도 알려드렸죠.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직접 중국으로 날아갔잖아요. 좀 있다가 이제 시진핑하고 만나서 담판을 짓는데 이미 밑에 애들이 다 됐지. 자, 그 동행 멤버가 어마어마합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블랙록 회장의 레리 핑크, 엔비디아 CEO 젠슨 황까지 지금 같이 픽업해서 함께 날아갔잖아요. 그 다음에 보잉 사장도 갔고 팀 쿡도 갔고, 그쵸? 자, 웨드부시의 댄 아이버스는 이번 트럼프 시진핑의 회담이 AI 공급망을 전면에 올려놓을 것이라고 강조했고요. 블룸버그는 엔비디아의 칩, 보잉의 항공기 등이 이번 협상 테이블 핵심 카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테슬라, 일론 머스크, 그렇죠. 자, 오늘 테슬라 강세의 이유는요, 크게 세 가지의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론 머스크의 중국 방문 동행입니다. 테슬라의 중국 사업에 대한 긍정적 신호로 해석이 되었고요. 안 그래도 시진핑 정부에 막 밀어주기 때문에 어거지로 올랐던 BYD를 비롯한 니오, 리오터, 샤오팡이 지금 거의 폭망하고 있죠, 사실은. 그렇죠? 그 자리를 테슬라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중국 전기차 시장을 지금 잠식해 들어가고 있다는 것. 자, 두 번째는 UBS가 테슬라의 카펙스 전망이 상향되고 있다면서 AI 투자 심화를 주목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테슬라가 베를린 기가팩토리에 2억 7천만 달러 추가 투자를 확정하면서 유럽 시장 베팅을 조용히 2배로 늘렸습니다. 조용히 2배로 늘렸습니다. 밑줄 짝. 작년에 바닥을 쳤던 유럽 시장, 작년에 정말 중국에서 너무너무 고전했던 중국 시장, 지금 테슬라가 다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자, 아이러니하게도 S&P 500에서 오늘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 포드였습니다. 포드 자동차. 마켓워치는 포드가 테슬라식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자, 어제도 말씀드렸죠. 중간 마진 없애버리고, 중간 개통 없애버리고, 중간 딜러 없애버리고, 자, 포드 회사와 테슬라 회사와 구매자가 직접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그것이 바로 테슬라의 전략인데, 놀라운 것은 사실 자존심이 있잖아요.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근데 뭐 지금 자존심 부릴 때가 아니죠. 테슬라가 추구하는 경영 방식과 마케팅 전략이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는데 우리는 또한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AI 빅테크 흐름을 좀 짚어드릴 텐데요. 엔비디아 칩 관련 종목들이 CEO의 중국 방문 소식에 동반 상승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의 AI 회사는 XAI는 월스트리트 우리 아이비들에게 그록 챗봇 도입을 적극 영업 중이다라는 블룸버그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월가의 금융사들이 지금 그록의 챗봇 도입을 적극 지금 검토하고 있고 이미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요. 기업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죠. 마치 팔란티어가 정부 계약 수지 끝나고 민간 기업을 잠식하듯이 지금 그대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스페이스X와 구글이 파격적인 AI 인프라 아이디어를 함께 탐색 중이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아직 베일에 쌓여 있지만 우주 인프라와 AI 결합이 테마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빅테크 주가가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지 않은 수준에 도달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고성장 합리적 밸류에이션, 정말 오랜만에 듣는 조합이죠. 자, 파워칩 섹터 랠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울프스피드 주가가 하루에만 23% 급등했습니다. 와, 정말 대박이네. 그쵸? 파워 반도체 흐름 계속 주목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자, 여기 저희 단톡방 고정 댓글 타고 들어오세요. 오늘부터 저희가 엄청난 선물을 쏩니다. 저희가 그냥 도네이션은 마음만 받겠다 그랬거든요. 근데도 저희 미즈노 가족분들 너무너무 착하셔서 커피 후원 멤버십을 가입해 주시는 거예요. 저희 멤버십의 제일 낮은 한 달에 5불이잖아요. 근데 사실 후원만 받지 저희가 특별한 건 못했거든요. 근데 저희 스태프들과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분들에게 뭐라도 해드려야 된다 그래서 오늘 파격적으로 쌌거든요. 고급진 자료. 와, 생태계방 들어오시면 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커피웨어 멤버십 이상 되는 멤버십이죠. VIP 멤버십 분들은 가만히 계시면 되죠. 당연히 상위 버전이니까. 게시판에 제일 먼저 저희가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생태방에 계속해서 자료를 정말 고급진 자료입니다. 여러분 뭐 인터넷 막 떠도는 그런 이상한 자료들 말고 저와 스태프들만이 공유했던 자료들이거든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으로 향하는 그러니까 고정 댓글 타고 들어오시라고 무료니까 하셨죠. 행복한 날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으로 향하는 동안 이란과의 전쟁 리스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시장이 이렇게 오른 걸 보면 그렇죠. 시진핑과 트럼프와 시진핑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이 전쟁 이슈를 극복해내는 모습이에요. 자, 블룸버그는 이란 전쟁이 미결 상태인 채로 트럼프가 미국에 착륙했다고 표현했는데 이 변수는 언제든 시장을 흔들 수 있는 내관으로 남아있죠. 일단 계속해서 에너지 섹터와 방산주 계속 레이더에 우리가 올려놔야 되는데 자, 우리 한번 유가 얼마나 가나 한번 볼까요? 갑자기 이 중요한 때 지금 이렇게 버퍼링 나오면 안 되죠. 자, 브렌티오 WTI가 105.616 와 마이너스 1.99 살짝 지금 내려갔네요. 정말 다행이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트럼프의 중국 방문, AI 반도체 전기차 전방위 사업 협상에 대한 기대감, 테슬라가 중국과 유럽 동시 베팅의 AI 투자 확대, 포드가 테슬라식의 마케팅에 대한 접목, 그리고 S&P 500에 오늘의 1등 주고 울프스피드는 파워칩 랠리에 23%나 급등했고 이란의 리스크까지 살아있지만 그래서 에너지와 방산주들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다우는 마이너스 0.14 지금 거의 다 맞죠, 그렇죠? 그 다음 나스닥 플러스 1.20, S&P 500 플러스 0.58, 러셀 2000 플러스 0.04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더욱 고무적인 것은 초반만 하더라도 M7 주식 몇 개만 시장을 이끌었거든요. 근데 점점점 시장이 지나면서 일라이 릴리, 잔슨앤존슨처럼 파란색이 점점 월마트, 코스코, 코카콜라 점점점 퍼지면서 오라클부터 점점점 퍼지면서 전반적으로 상승으로 이끌었다는 거. 정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뉴욕 증시의 기술주들이 오늘 장 시작하기 1시간 전에 발표된 PPI 결과에도 젠슨랑 우리 황 사장이 중국에 중국 원래 안 가기로 했잖아요. 근데 지금 알라스카에 비행기 태워가지고 갔다는데 그것 때문에 엔비디아가 어저께 오버나이트 시장부터 오른 거 아시죠? 그렇죠? 시가총액 상위 기술주 가운데 엔비디아가 2.29%를 오른 것을 비롯해서 애플 1.38, 아마존 1.6, 알파벳 3.94 제일 좋았죠. 테슬라 2.73 상승했고요. 반면 마선은 마이너스 0.63, 브로드컴 마이너스 0.60. 반도체 가운데서는 마이크론이 플러스 4.83, 퀄컴 1.36 어제 되게 많이 떨어졌을 때 그렇죠. 인텔은 마이너스 0.27, AMD 마이너스 0.62 등으로 잘 선방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4월 PPI 결과를 소화하면서 장 초반에는 심하게 흔들렸어요. 노동부가 4월 PPI가 계절 조정 기준으로 3월보다 1.4% 급등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시장의 전망치 0.5%를 크게 웃돈 수치였죠. 또 지난 2022년 3월 이후 최고치였거든요. 그때 1.7이었거든요. 4월 PPI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6.0%나 뛰었죠. 좀 충격적 수치였죠. 그렇죠? 시장의 전망치가 4.9였는데 이것도 크게 상회했고 2022년 12월 6.4%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PI는 3월보다 1.0%, 전년 대비 5.1% 솟구쳤고요. 0.3%, 4.3%를 오를 것으로 봤던 월가 예상치도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시장이 좀 경악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저께 발표됐잖아요. CPI가. 이거에 의해서 PPI까지 시장의 전망치보다 대체로 높은 수준으로 나오면서 드디어 전쟁의 악재가 시장에 스며들고 있구나라는 것이 지금 지표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고물가에 대한 금리 인하 기대 위축에도 증시가 반등한 것은 일단 엔비디아 황 사장이었습니다. 일부러 그렇나? 시장 살리려고. 자,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트럼프는 전날 중국 베이징에 도착해서 2박 3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주목해야 돼요. 이 소식을
미주노 구독하시면 저희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알았죠? 속보.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 생태계 방에 들어오시면 진짜 빨라. 저희가 빛의 속도로 24시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중국으로 출발하기 전에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란과 관련해 중국 측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며 무역 관련 사안이 주요 논의 사항이 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또한 본인의 소셜 미디어에 방중 일정에 동행하는 기업인을 열거하면서 시진핑에게 중국을 개방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목들이 막 날아간 겁니다. 그렇죠? 황 사장은 애초 방중 동행 기업인 명단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가 뒤늦게 합류했잖아요. 이로써 엔비디아의 H200 인공지능 반도체를 중국에 공급할 수 있다는 기대가 확산하면서 다른 기술주들도 줄줄이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한편 이날 연방 상원은 케빈 워시 의장 후보자에 대한 의장직 인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워시 후보자는 파월 의장이 의장직에서 퇴임하는 15일께 곧바로 취임할 것으로 보이고요. 연준 의장이 교체되는 것은 2018년 2월 5일 파월 의장 취임 이후 무려 몇 년? 8년. 와. 워시 후보자가 의장직에 오르면 다음 달 16, 17일 FOMC 회의부터 주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란 문제에 대한 해결 실마리를 찾을지도 모른다는 예상에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종목 중심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샘 알트만과 일론 머스크 여전히 지금 박터지게 싸우고 있죠. 일론 머스크는 법정에 안 나가죠. 변호인단이 대리로 이제 다 하고 있는데 샘 알트만이 일론 머스크 이쪽하고 법정에서 정면 충돌했는데요. 알트만은 머스크가 오픈AI 영리화를 지지했을 뿐만 아니라 지분 90%와 경영권까지 요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즉 머스크가 제기한 소송의 전제 자체를 뒤집어버린 거거든요. 알트만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 오클랜드 지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머스크가 영리화 계획에 반대했느냐는 질문에 정반대였다고 답했고요. 이게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거든요. 알트만은 AI 개발에 필수적인 연산 자원을 확보를 위해 영리 기업 전환이 필요했고 머스크도 동의했다는 거예요. 머스크는 오픈 AI 영리 법인 설립 논의에 참여했으며 자신이 지분의 90%를 가져야 한다고 요구했다는 게 알트만의 주장이거든요. 머스크는 지배권을 요구한 이유로 내가 가장 유명하다는 점을 들었고 내가 트윗 하나만 올리면 엄청난 가치가 생긴다고도 말했다는 거예요. 특히 다른 공동 창업자들이 당신이 사망하면 그 지배권은 어떻게 되느냐고 묻자 내 자식들에게, 여기 내 자식들은 이제 일론 머스크 14명한테 나눠주나?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답했고 알트만은 이 장면을 소름 끼치는 순간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알트만은 2015에서 2020년 오픈 AI 자금 조달 목록을 제시하면서 머스크가 투입한 3,8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565억 원에 해당 기간 유치 투자액의 28%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돈 많이 넣었다 그랬는데 아니라 이거지, 30%도 안 된다 이거지. 그러면서 공익단체를 훔쳤다는 머스크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런 프레임은 이해하기조차 어렵다고 정면 프레임 자체를 뒤엎어버렸어요. 근데 이렇게 해야지 사실 논리게임에서 이기니까 그런 거거든요. 다만 알트만은 개인 투자 관련 이해충돌 문제는 인정을 했습니다. 오픈 AI와 계약을 맺은 스타트업들의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오픈 AI와 인프라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한 원자력 스타트업 헬리온 지분의 3분의 1을 가졌고 헬리온 기업 가치는 54억 달러. 지도 많이 가졌네. 알트만 지분은 16억 달러. 한국 돈으로 2조 4천억 원. 와. 또 결제업체인 스프라이트 6억 달러. 항노화 스타트업 레트로 바이오 사이언스는 2억 5천만 달러, 반도체 업체인 세레브라스에는 300만 달러. 와, 많이 가졌네. 알트만은 헬리온 거래 계약에 이해충돌이 있었다는 걸 인정한다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사회 최종 승인을 받아 진행했고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2023년 이사회로부터 일시 해임됐던 분립 사건에 대해서도 이사회를 속이려 한 적이 없다며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과연 오해일까? 여러분, 오해가 반복이 되면 그것은 뭔가 냄새가 좀 나는 거죠. 그렇죠? 오늘 포드 주가가 14%나 급등했잖아요. 배터리나 에너지 사업 가치가 100억 달러에 해당이 되고요.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 에너지 저장 사업에 새 성장축이 생겼다. CATL 기업과 제휴 전략을 맺었는데 전반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테슬라 마케팅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준 매파 인사들이 케빈 워시의 취임을 앞두고 금리 인상을 배제 못한다. 미네폴리스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 대응이 진지해야 되고 새 연준 의장은 12명 중에 1명뿐이다. 보스턴 연은 총재는 인플레의 상승 위험이 각별히 조심해야 된다. 긴축 시나리오도 배제 말아야 된다. 카시카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단 워시랑 별로 안 좋네 사이가. 그렇죠?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지금 거의 트럼프의 낙하산이니까. 벤스 부통령이 의회 이례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수치가 좋지 않다. CPI, PPI도 발표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트럼프가 이제 좀 있으면 시진핑 만나거든요. 만나서 중국을 개방해 달라고 전격적으로 요청할 거라고 했고, 한간에 얘기 나오고 있는 좀 이란 좀 설득해서 전쟁 그만하게 해라고 하는 것은 선을 그었습니다. 아니, 중국 필요 없어, 우리 선에서 끝낼 수 있어라고 하면서 그건 선을 그었습니다. 자, 아침에 어닝 발표한 종목 중에 네비우스가 있거든요. AI 클라우스 네비우스가 무려, 놀라지 마십시오, 15%나 폭등했습니다. 매출이 684%나 급증했다는 소식입니다. 와우, 대박. 자, 조금 전에 어닝 발표한 시스코드요. 와, 애프터마켓에서 14%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AI 인프라 주문 폭증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있답니다. AI 네트워크 장비 주문 올해 53억 달러 돌파를 했고요. 하이퍼스케일러 투자 확대를 최대 수혜주로 뽑았습니다. 여러분, 이 한 장의 사진을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 딱 중국에 내려서 지금 이제 트럼프 내렸죠. 이렇게 트럼프, 그쵸? 그 뒤에 누가 따라서 내렸나? 이게 서열상 되게 중요하거든요. 서열상. 우리의 일론, 자, 그다음 뒤에 뭐 이렇게 여기 참모들, 여기 뭐 얘는 이제 국방부 장관, 그쵸? 그다음 루비오 지금 국무장관. 야, 이거 조금 전해드려야 되겠네, 그쵸?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의 정상회담이 자 이제 오늘 열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수행단 면면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번 방중 수행단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료들과 미국의 대표 기업 경영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 베이징 공항에 도착해서 전용기 계단으로 타고 내려올 때 그 뒤를 이은 인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현재 역학 구도를 시사합니다. 자, 맨 먼저 모습을 드러낸 대통령 바로 뒤에 누가 있었을까요? 둘째 아들 에릭 트럼프, 그리고 와이프인 라라 트럼프가 자리했고요. 행정부 고위 관료보다 가족 구성원이 앞장선 모양새입니다. 느낌 딱 오죠.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 2017년에는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싸웠나? 부부싸움 했나? 자, 에릭 트럼프 부부들을 이은 인사는 짠, 일론 머스크. 와, 이 동그라미 하나 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진짜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돈을 얼마나 냈는데, 그렇죠? 이거 진짜 이거는 우리가 진짜 이렇게 주목을 해야지 이렇게. 우리 제 친구잖아요. 그렇지, 형님, 일론 형님 이렇게. 자랑스럽다. 이것 때문에 오늘 테슬라가 많이 올랐다니까요. 정말이에요. 이게 그냥 내리는 게 아니에요. 서열이에요, 서열. 황 사장 맨 뒤에 있네. 늦게 왔으니까 그렇지, 그렇죠. 에릭 트럼프 부부들을 이은 인사가 일론 머스크, 이번 방중 수행단에는 팀 쿡, 그다음 미국 네노라는 주요 기업의 CEO가 대거 동행했죠. 뭐 보잉도, 그렇죠. 뭐 블랙락, 레리.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 차남 부부들을 이어 등장한 것은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 간 관계가 상당 부분 회복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제 이야기가 아니라 뉴욕 타임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지난번 이제 도지 이제 수장하고 막 그럴 때, 그렇죠. 막 싸웠잖아.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루비오 국무부 장관, 그 다음에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그 다음에 제이미언 그리어 뭐 무역 대표부, 뭐 순차적으로 쭉 이렇게 겉돌마니들이 내렸죠. 그렇지? 헤그세스 장관이 수행단에 포함된 점도 좀 주목을 끕니다. 미국 대통령이 해외 순방이나 정상회담에 국방장관은 사실 잘 참석 안 하거든요. 현직 국방장관의 중국 방문 노로는 2018년 트럼프 1기 때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이후 8년 만에 처음인데, 헤그세스 장관의 방중 동행은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포함해 이런 전쟁 종식을 위한 협력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될 거고요. 대만 문제도 함께 논의될 분위기랍니다. 이렇게 지금 방문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통령들과 그 시진핑의 만남은 사실 밑에 있는 참모들이 다 예의가 조율이 된 상태에서 만나서 확인하고 사진 찍고 공동 담화문 발표하고 수준인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 보면 중국주들이 있잖아요. 알리바바라든지 뭐 장동닷컴 종목들도 잘 갔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 시장 이렇게 대응하라 영상, VIP 멤버십 영상에서 이 종목들을 주목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게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 VIP 멤버십에 많은 분들이 최근에 가입해 주시는데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VIP 멤버십은 닥치고 종목 이야기만 하기로 계속해서 저희가 지금 방향을 틀고 있거든요. 종목, 그러니까 오늘 1000% 갔다니까요. 그런데 저는 급등주뿐만 아니라
그렇죠. 급등주뿐만 아니라 어떤 종목도 한다. 스윙 종목 중심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또 필요할 때 매수 타점도 알려드리고 합니다. 자, 여러분 생태계 방으로 오세요. 보시면 이 지금 자료들 이렇게 고급진 자료들을 저희가 오늘부터 배포하기 시작했거든요. 무상입니다. 그렇죠? 텔레그램 어떻게 가입하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안내 영상까지 함께 애드했으니까 거기 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스페이스X 공모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많이 받을 수 있는지 되게 궁금하시죠? 저희가 이거 심층 취재했거든요. 요거 오늘 저녁에 제가 이제 다듬어서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꼭 여러분한테 요즘 저희 미주놀 영상의 퀄리티가 좀 되게 달라졌잖아요. 오늘부터 지속적인 쇼츠 영상도 올라갈 거거든요. 쇼츠 영상을 왜 올라가냐? 여기 보면 좀 전에 올려드렸던 쇼츠 영상이 이 영상이죠. 이렇게 얼마 전에 실적 발표한 종목 가운데 대박을 친 자료들은 어디 와서 받을 수 있느냐? 스털링스, INOD, BLCTV, 보시면 FTR넷. 통상적으로 뉴스는 다가오는 종목들의 어닝 발표만 관심인데요. 눌러주시고요. 실제 조만간에 진짜 영상을 통해 찐 뵙겠습니다. 수익은 고맙습니다. 실적 발표